안녕하세요. 여행작가 조대중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오늘은 바르게 걸어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걷습니다. 의식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걸으며 일상생활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걷기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 그 방법을 소개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걷기만으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모르면 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방법을 알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지만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걸어서 자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기입니다. 영상 속의 인물도 발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습니다. 영상을 보다 보면 누구나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거 아니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5세 이하라면 대부분 발 뒤꿈치가 땅에 먼저 닿습니다. 그러나 35세 이상이라면 발바닥이 땅에 먼저 닿기도 합니다. 35세 나이를 기준으로 땅에 닿는 부위가 뒤꿈치와 발바닥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렇다면 35세 나이에 어떠한 비밀이 있기에 구분이 되는 나이가 될까요? 35세부터 신체 근육이 해마다 5%씩 자연 감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이후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하체 근육 손실이 발생하여 발바닥부터 땅에 닿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하체 근육 손실이 발바닥부터 땅에 닿게 할까요? 원리는 이렇습니다. 만약 득다리 근육이 충분하면 앞다리 발 뒤꿈치가 땅에 닿을 때까지 뒷다리가 지탱을 해줍니다. 뒷다리가 충분히 지탱을 해주었기에 앞다리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습니다. 반면 뒷다리가 충분하게 지탱을 해주지 못하면 앞다리는 충분한 시간이 없기에 내려오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발바닥부터 닿게 됩니다. 즉 뒷다리 근육이 튼튼하면 충분히 지탱을 해주기에 뒤꿈치부터 닿지만 뒷다리 근육이 감소되어 약해지면 발바닥부터 닿게 됩니다. 이처럼 땅에 닿는 부분이 뒤꿈치냐 발바닥이냐는 하체 근육과 관련이 많습니다. 일상에서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닿는지 아닌지 의식하지 않고 대부분 걷습니다. 전혀 의식하지 않고 걷는데 왜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게 중요할까요? 전 세계 성인 평균 걷는 속도는 평지길 기준 1시간에 4.0km를 걷는 속도입니다. 전 세계 성인 평균 속도인 1시간 4.0km 속도로 걸으려면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을 만큼 하체 근육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즉, 1시간에 4.0km를 걸을 만큼 충분한 하체 근육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은 자신 하체 근육이 4.0km 속도가 가능한가에 대한 바로미터입니다. 정리하면 4.0km 속도는 세계 평균 속도이며 이 속도를 걷는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맞게 하체 근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1시간에 4.0km를 걷지 못한다면 신체 나이보다 하체 근육이 약한 셈입니다. 자신이 4.0km 속도로 걷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트랭글 앱을 설치하시고 평지길을 2.0km 이상을 걸어봅니다. 2.0km를 걸으면 트랭글이 500m마다 속도를 알려줍니다. 2.0km 걸을 때 500m마다 알려주는 속도와 최종 속도를 확인하시면 자신의 걷는 속도가 세계 평균인 4.0km로 걷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4.0km 이상으로 걷는다면 당신은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하체 근육이 약해져 발바닥부터 땅에 닿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걸을 때 1시간에 4.0km 걸을 만큼 하체 근육이 있어야 하는데 35세 이후 하체 강화 운동을 하지 않아 4.0km 속도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상에서 걸을 때 발 뒤꿈치가 아닌 발바닥이 땅에 먼저 닿고 있다. 그렇다면 자신의 신체 나이에 맞게 하체 강화를 하여야만 하는데 일상에서 걷기가 하체 강화 운동이 될 수 있다입니다. 이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는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발바닥부터 땅에 닿고 있는 걸음걸이를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이 걷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보십시오. 옆에서 촬영한 후에 확인하면 아마도 발바닥부터 닿고 있을 겁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보폭을 10cm 더 멀리 내딛어야 합니다. 자, 이제 실제 연습을 함께 시작합니다. 걷기 전과 걸을 때 절대 양팔을 흔들지 마십시오. 제일 중요합니다. 원을 그리며 걷는데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좀 더 멀리 보폭을 내딛습니다.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그럼 언제까지 보폭을 늘려야 할까요? 양팔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흔들릴 때까지입니다. 양팔이 스스로 흔들릴 때가 가장 자신에게 맞는 보폭이며 이때부터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습니다. 만약 팔을 스스로 흔들어 버리면 자신에 맞는 보폭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걸을 때 절대 양팔을 흔들지 마십시오. 보통 늘려서 자신의 보폭을 찾으면 영상처럼 팔은 자연스럽게 흔들립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고 있으며 무릎도 펴지고 상체도 바로 섭니다. 이 걸음걸이가 바른 걸음이며 이렇게 걸어야 4.0km 속도가 나오게 됩니다. 연습 전의 모습과 보폭을 늘리기 전 초기와는 완전 다른 걸음걸이이지요.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릴 때까지 보폭을 늘리는 게 핵심입니다. 다만 자세는 바로 교정할 수 있지만 하체 근육이 약하면 자세는 흐트러집니다. 연습하시는 분도 하체 근육이 약하니 바로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걸음걸이를 바로 하고 걷기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일상에서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팔이 자연스럽게 흔들릴 때까지 보폭을 늘리고 팔이 흔들릴 때 보폭을 유지하며 매일같이 3개월 이상 걸으면 근육은 되살아납니다. 지금까지 걸을 때 발 뒤꿈치부터 닿아야 하는 이해와 그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는다는 것은 자신의 신체 나이에 맞게 하체 근육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체 근육은 자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절대 중요하므로 일상에서 하체 근육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좋으며 바른 걸음으로 걸으면 걷기도 하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니 바른 걸음으로 걷는 자세를 먼저 체득하시고 일상에서도 바른 걸음으로 걸어서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 좋습니다. 여행을 끝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어줍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다시 만나길 희망하며 여행작가 조대중 TV였습니다.